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시험 대비 2018년도 제17회차 심리측정 및 평가에 해당되는 후반부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64번에서 마지막 문제 12문제 풀겠습니다. 64번에서 75번 문제까지 되겠네요. 자, 64번 문제 들어갑니다. 정신상태 평가가 나왔습니다. Mental Status Examination인데 정신상태 평가의 주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다. 정신상태 평가의 양식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 포함되고요. 외모와 행동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과 정서, 기분 여기도 들어가고요. 면담자에 대한 태도도 들어갑니다. 즉 외모, 행동, 태도 모두 들어갑니다. 가족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족력은 정신상태 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개인의 정신상태를 보는 것이지 가족 역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설에 보면은 정신상태 검사에 어떠한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도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외모와 태도, 행동, 그 다음에 복장, 자세, 언어, 면담자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죠. 정신운동 지체 또는 초조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분과 정동 들어가고요. 사고 과정 들어갑니다. 사고 내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체 기능 들어갑니다. 지각 들어가고요. 감각 들어갑니다. 인지 기능, 즉 기억력과 집중력 들어갑니다. 판단력 들어가고요. 병식 들어가고요. 자신 그리고 문제의 기여도, 해결법에 따른 자각 정도를 평가해서 병식이 들어갑니다. 위험 가능성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정신상태 평가에 들어가는 건데 가족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쭉 도표에 있는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5번이 답이고 65번 문제 별표 치시고요. 자, 위스크입니다. 아동용 웩슬러 지능 검사 네 번째 판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토막짜기 소검사가 있고요. 숫자와 순차 연결 소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동형 찾기 소검사가 있네요. 토막짜기 소검사에서는 수검자의 점수가 두 문항 연속해서 0점이면 중지한다 라고 했는데요. 토막짜기 소검사에서 중지 규칙은요. 세 문항 연속해서 0점이면 중지합니다. 기억 탈락. 자, 니은 들어갑니다. 숫자와 순차 연결이 있습니다. 수순산 생각나십니까? 수순산. 작업기억과 연관성이 있죠. 작업기억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문항 반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숫자 외우기, 숫자라든지 순차 연결이라든지 이것은 문항 반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을 반복했을 때는요. 리피트잖아요. 그래서 기록지에 R이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동형찾기 소검사에서는 모든 연령의 시작점이 같다라고 했는데 연령에 따라서 시작점이 다릅니다. 다르다. 연령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들 해설을 잠깐 보면 6세에서 7세는 A형이고요. 그 다음에 8세부터 16세까지는 B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 시작점이 다르다. 연령에 따라 시작점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점이 같지 않고 다르다. 여기 있는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6세에서 7세는 A형을 쓰고 8세에서 16세까지는 B형을 쓰기 때문에 시작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형찾기 소검사에서요. 자, 니은과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65번 문제 잘 알아놓으십시오. 웩슬러 지능검사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문제들만 기출문제에서 쭉 골라서 풀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6번 문제 들어갑니다. 심리검사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지능검사의 경우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추가 질문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 가능하고 검사 장소는 소음이 많은 곳이 좋지 않죠. 검사 장소는 조명이 어두운 것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 표준화된 검사의 경우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능검사의 경우는 수검자의 반응은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축약해서 기록한다. 아닙니다.
핵심 단어를 추각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소술해서 기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설을 잠깐 보시면 해설을 좀 제가 길게 뺐는데요. 지능검사의 경우 수검자의 반응을 기록할 때 수검자가 의미 있거나 특이한 행동을 그때그때 메모에 두어서 나중에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검자가 한 특이한 말을 할 때는 말한 그대로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축약해서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66번 문제는 이 지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답은 찾았을 것 같아요. 67번 문제 들어갑니다. 삭스의 문장 완성 검사 SSCT라고 합니다. 자, 자기 개념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태도는입니다. 자, 죄의식, 죄책감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은 자기 개념에 해당되지만 이성관계, 성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성에 대한 부분이 바로 2번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삭스의 문장 완성 검사는 성인용입니다. 성인용인데 네 가지를 본다라고 하거든요. 네 가지 차원에서 네 가지 영역에서 본다. 암기법 들어갑니다. 자가성대, 자가성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자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표에 있는 대로 가는 가족입니다. 성이고요. 대인관계가 되겠습니다. 대인관계. 마지막은 대인관계. 그래서 자가성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동용이 있어요. 아동용 SCT가 있습니다. 아동용 SCT는 자, 가족, 사회, 학교, 자기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학자입니다. 가사학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가족,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자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동용과 성인용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성인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가성대 이거를 꼭 외워주시고요. 자, 죄의식, 죄책감이나 목표나 자신의 능력, 두려움은 자기 개념과 연관성이 있고 이성관계, 이것은 성과 연관성이 있다. 제가 밑줄 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가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요. 성은 이성관계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친구와 지인, 권위자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고요. 자기 개념은 자신의 능력, 과거, 미래, 두려움, 죄책감, 목표 등에 대한 태도를 포함합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과거와 미래가 있다. 과거와 미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과거의 자기, 미래의 자기 이걸 보겠죠. 자, 2번이 답이 됩니다. 6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8번 문제는 투사적 검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옳은 것을 찾기입니다. 68번 문제 별표. 자, 우리가 이제 벤더 게스탈트 BGT 검사에서 성인이 그린 도형 A의 정상적인 위치가 용지의 정중앙입니까? 정중앙은 자기중심적이라고 보통 말해요. 자기중심적일 때 우리가 정중앙이다라고 하고요. 정상적인 것은 상부에서 한 3분의 1 이내, 상부에서 3분의 1 이내, 3분의 1 이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서 어디가 됐든 간에 가장자리에서 2.5cm 이내라고 하죠. 여기에 해당됐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설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쭉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부, 용지 상부의 3분의 1 이내에 있고 가장자리에서는 어느 가장자리에서 그리든 죄송합니다. 이 상입니다. 2.5cm 그러니까 가장자리에서 2.5cm 안쪽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위치라고 해요. 2.5c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제통합검사 카드는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으로만 구별되지 않습니다. 소년, 소녀용도 있어요. 소년, 소녀용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구성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작성 가족화 검사, 카이네틱 패밀리 드로잉인데요. KFD라고 하는 것은 동작성 또는 운동성이라는 말도 쓰는데 동작성이 대표 용어입니다. 가족화 그림이에요. 가족화는 가족 그림 검사인데 가족의 정서적인 관계를 살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가족의 가족 성원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알 수 있다고요.
아동용 주제통각검사 CAT의 카드 수는 주제통각검사 TAT와 동일하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대개 이제 아동용 주제통각검사는 18매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제통각검사는 20매의 카드를 사용하죠. 이렇게 해서 카드 수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충 그림판 9매와 표준 그림판 9매, 그래서 모두 18매가 있는 것이 바로 아동용 주제통각검사입니다. 자,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 BGT는 8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 실시 가능합니다. 실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BGT 검사의 연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BGT 검사의 연령은 만 4세에서 85세까지입니다. 만 4세에서 85세까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형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아이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68번 문제 잘 알아두시고요. 6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엑스너의 종합체제 나왔습니다. 그럼 로샤 검사와 연관성이 있죠. 자, 로샤 검사, 로르샤흐 검사라고도 하고, 자, 결정인 또는 결정요인이라 합니다. 결정요인 또는 결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69번 문제 별표. 자, 반점의 크기, 잉크 블럭 테스트를 우리가 로샤 검사라 하죠. 반점의 크기에 기초해서 거리감을 지각한 경우는 Y로 채점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Y는 순수 음영 반응입니다. 음영 반응입니다. 순수 음영 반응. 즉, 밝고 어두운 면만을 고려해서 음영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채점할 때는 Y로 채점을 하는 거고, 이 거리감을 채점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거리감은 distance, 거리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FD라고 합니다. FD로 채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오답 노트는 FD입니다. 여러분 해설해 보면 FD, 형태에 근거한 차원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태에 근거한 차원 반응. 형태의 폼이잖아요. 근거한 차원 반응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거리감을 지각한다. 그래서 FD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2번 형태를 사용했다. 폼이니까 F로 채점을 하고요. 동물이 인간의 동작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M이 됩니다. 인간의 어떤 동작, 인간의 움직임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M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체색 결정인이 있습니다. 유체색 결정인은 C, CF, FC, CN이 있습니다. 해설해 보시면 C는 순수 색채 반응, CF는 색채 형태 반응, FC는 반대로 형태 색채 반응, CN은 색채 명명 반응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죠. 쌍반응은 양가로 2로 채점합니다. 양가로 2로 이제 표시해서 채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쌍반응은 양가로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을 처리했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우리 상급 영역에서는 로샤 검사에 어떻게 채점하냐 이 정도만 하는 거지 2급에서는 이제 해석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석까지는 상급에서는 잘 안 나오고 이 특징과 그다음에 어떤 것이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